오로지 상지와 하우는 변화되지 않는다. 네, 혹시 그 줌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작나무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 좀 해설.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는다. 왜 손사래를 치세요? 오로지 상지와 하우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정자의 주석을 보면 하우를 하우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자포하는 자와 자기하는 자, 자포자기. 그러면서 맹자를 들어서 공자를 눈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자도 배우고 맹자도 배우고 성사설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잖아. 성역자들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 공자를 다시 설명하는 거야. 논어를. 그러면서 원래 인간은 다 선하지만, 예, 그러면서 상지가 누군지는 또 말하지도 않아. 이게 제가 이번에 그 강의한 때문에 주석을 또 한번 봤더니, 그러면 하우를 설명했는데 상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상지는 또 설명을 하지 않아요. 생이지지자인가? 상지는 설명하지 않고, 하우는 맹자를 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자래요. 근데 이 자포자기가 맹자에 나오거든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 자포자,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 도를 말할 수 없고 자기자, 버릴 기자니까 자기를 버리는 자와는 함께 도를 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예와 의를 비방하는 것을 일러 자신을 해치는 자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댓글, 이상한 댓글 다는 그런 애들. 그리고 나는 인을 행하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자를 일컬어 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인은 안택이고 의는 정로다. 나중에는 뭐 의는 안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인은 집으로 비유하고 의는 길로 비유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논어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이 문장이 상지와 하우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 자포자기고, 이 자포자기는 태어날 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이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인이 옆에 있어도 구제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정자가 주석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자 이전에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논어 이 문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나라 시대라거나, 이게, 예. 이럴 때의 그런 어떤 지식인들도 논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논어 읽었으니까, 이게, 예. 특히 한나라 초기의 유학자들, 예. 뭐 동중서 같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도, 그들은 혹시 이거 뒤에 또 생이지지, 학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있고, 공부를 해야 아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공부를 해야 이때 안다라고 하는 건 도를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본성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도 이제 있고 이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배우는 자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도 전혀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분류는 무슨 분류냐고요. 이거는 선천적인 분류예요, 후천적인 분류예요. 이 앞에서도 이게 선천적인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인간은 원래 그렇게 다르게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류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정자의 해석을 딱 가로치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이 성을 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리학자들의 설명은 본연지성으로 보면 다 선한데 기질지성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이이고 하나는 이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런 막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어는 보셨죠. 그리고 이 위가 머리야. 머리는 금수와하고 달라서 원래 본연지성으로 맑게 태어나지만 이게 우리가 이목구비 이건 다 기의 조립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가 혹시 막 기억나세요? 우리가 막 대학도 읽고 중용도 읽고 대학과 중용을 읽는 건 주자를 읽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뭐 기질의 품수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의 품수가 달라서 뭐가 어쩌고 좋아하고 탁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무지하게 복잡해져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아주 복잡한 철학적 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린 거래요. 하나는 이황고고 하나는 무슨 이거래는데 이게 천명 신도고 천명 부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지성과 기재지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래요. 이게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봅시다. 그런 건데 실제 공자가 어떤 차원에서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주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맹자도 공자의 주석인 거죠. 그런데 맹자는 이제 이 인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맹자는 이 성은 선한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본성은 실체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거여서. 하지만 우리는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막 기뻤다, 슬펐다, 막 화났다, 막 가라앉았다가 막 몇 번씩 바뀌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어서 그렇지.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의 마음이 막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감의 형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그 본성이 선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맹자의 논증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본연지성과 뭐 이제 기질지성으로 가는 건 성리학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당대의 본성에 대한 논쟁 구도를 봅시다. 사실 이게 고자에서 1장부터 뭐 6장까지 뭐 고자가 이런 맹자가 이렇고 막 이렇게만 이제 논쟁이 되는데 사실 그 논쟁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서. 예. 누가 논리적이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건 저는 하여간 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일단 고자상 6장에 공도자라고 하는 맹자의 제자가 나름대로 당대에 있었던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3가지로 정리를 해요. 선생님, 고자는 성이 선함도 없고 불선함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혹자는 성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선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군인 문왕과 무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선하게 되고 폭군인 유왕과 여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원문을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혹자는 성이 선한 이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성이 불선한 이도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 다스릴 때도 불선한 애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주 같은 애 그 걸주 그런 폭군이 다스릴 때도 이자, 개라거나 왕자, 비간 같은 리자, 개, 왕자, 비강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쪽 가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실 고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생물연대라거나 고자의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전적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띄엄띄엄 나와 있는 특히 이제 맹자에서 나온 고자의 이야기로 보아서 일종의 양주 계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 고자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적 경향은 이제 본성이죠. 제가 타고난 거. 이때 자연적 경향이라고 할 때 네이처죠. 네이처.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네이처도 자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 그러니까 원래 이 성도 당연히 생이라고 하는 단어만 있었을 거고 이게 성이 됐을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네이처, 인간의 네이처는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근심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고 그리고 또 관능적 욕망 이제 색 이렇게 서양 애들은 이렇게 멋있게 이제 쓰는 거예요. 색을. 예. 예. 그래서 이게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뭐 이제 관능적 욕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걸 충족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 이상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주 계열인데 양주라고 하는 사람 도가죠. 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이 도가를 보면 이 도가의 계열이 보통 양주, 노자, 장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순서가 뭐 장자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예, 그 저기 마음태본이 이제 그 저기 출토가 되면서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뭐 대체로 이제 이런 계열들이에요. 지금 선진 시대의 도가의 계열이 근데 이제 첫 번째예요. 우리가 도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계를 제출한 첫 번째 인물이 양가인데 이 양가의 세 가지 뭐라 그럴까 키워드가 그 밑에 이야기한 전성 아마 원문에는 전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타고난 네이처 타고난 그런 어떤 자연적인 본유 경향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또 색이 고프면 색을 찾는 이런 걸 온전하게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게 보진인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전성 보진 이거 사자성어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이 진도 똑같은 거예요. 타고난 원래 우리가 타고난 성품 같은 거. 논어에서는 직인데 장자에서는 진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장자의 성인은 진인이에요. 진인. 예. 그걸 보존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이 물, 류, 형이어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자 외물에 연루되어서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불이 물, 류, 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남자, 그게 이제 양자가 이제 소립한 반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계속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1, 2, 3, 4는 고자상 1장, 고자상 2장, 고자상 3장, 고자상 4장이에요. 고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은 뭐하고 같으냐면 기류, 버드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원래 그냥 버드나무는 막 뭐 이렇게 막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침엽수처럼 이렇게 서 있지 않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얘는 후들후들 하는 애야. 근데 이걸로 움직이지 않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얘를 꺾어서 뭔가가 개입되어야 해. 그게 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의. 자, 얘가 뭔가 세상에서 쓸모를 가지려면 그 의가 버드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뭔가 어떻게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사람의 성은 버드나무와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고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고자와 성유 단수야. 단자 맞죠? 이게 저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 바람의 성이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이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는 선이라거나 불선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게 임금들이 오른쪽으로 터주면 다 선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예. 근데 폭군들은 왼쪽으로만 터져. 그럼 전부 다 백성들도 악해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고자왈, 생지위성, 생을 일컬어 성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어떤 본유적 경향을 일컬어 성이라고 합니다. 예. 4번, 유명한 말이죠. 고자왈, 식색, 성야. 식색이 성야입니다. 3번하고 4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풀면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경향이에요. 도가적 경향이 선과 불선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번하고 다른 건 뭐냐면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바깥에서 불이 물 누여. 그러니까 외물에 그러니까 얘네들 자꾸 뭘 하라고만 안 하면 돼. 예. 도가들은 뭐 의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럼 다 자기 자신을 해쳐. 이게 타고난 성향의 발현을 막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장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 수명대로 산다. 이게 첫 번째 계열의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까 혹자는 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불선하게도 만들 수 있다. 이거 확실히 환경론자들이에요. 얘네들은 환경론자들. 예. 그래서 성의 도덕적 기초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도 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덕적 기초는 없어요. 이게 지금 논쟁이 뭐냐면 인간이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도덕적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도덕적 기초가 있으면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원래 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능력이에요. 타고난 능력. 그런데 도덕적 기초가 없으면 후천적으로 그거는 키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크게 묵자 계열과 순자 계열이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프린트물에서 하고 이야기를 안 한 게 호변이거든요. 굉장히 논쟁을 했는데 맹자가 특히 싫어한 게 양주하고 묵화예요. 얘네들을 엄청 싫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양주는 머리카락, 그러니까 털 한 올만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안 뽑는 애들이야. 이게 그게 외물과 연루되기를 바라지 않아. 이게 그런 애들이고 묵자는 머리에서 이렇게 발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안 돼? 뭐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에 반대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래서 리를 미친 듯이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왜 묵자의 리를 그토록 싫어했느냐? 공리주의를 싫어한 거예요. 이 공리주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 대한 폭력과 적대와 갈등을 멈추고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 평화롭게 할 수 있는가? 겸상의 교상리. 그거는 제자백가 모두 다 원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방식에서 묵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로에게 이론 방식으로 서로가 행동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공리주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개인의 마음을 개개인의 모든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가 잘 될 것을 꿈꾸지 말고 가장 공리적인 방식으로 유틸리티, 효용성이잖아요.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너를 이게 상리잖아요. 상리는 뭐냐면
너가 너의 이론만 하면 쟤도 쟤의 이론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가 가장 서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사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성의 도덕적 기초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은 후천적으로 길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묵자 계열이 나중에 뭐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 묵자 계열은 오히려 그 이후에 그렇게 리바이벌이 안 됐고요. 오히려 또 순자 계열이 있거든요. 순자는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악설이 아니라 순자한테도 인간에게는 도덕적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그럼 그 도덕적 기초는 그러면서 맹자가 도덕적 기초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 거친 논리다. 그거 논증하지 않았다. 조악하다 이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적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회적으로 규율을 해야지 돼요. 그게 예예요. 예. 그래서 순자한테는 예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예가 딱딱해지면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밑에서 배운 한비자가 법가의 창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은 아예 타고나기 다르게 타고난다는 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본투비다. 이게 바로 저는 한나라 시절에 뭐 동중서도 성상품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나중에 성국품설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원래 그런 놈, 그런 놈, 그런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논어에서 상지와 하우는 바뀌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 뭐 이제 막 섞이잖아요. 도가와 막 그 유가와 막 이제 막 이런 게 섞이는 그런 어떤 담론 속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요. 인간과 금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빈석판 아세요? 이런 책이 있어요. 빈석판, 핑거책.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의 기초도 악의 기초도 없다. 이제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인 거죠.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 DNA가 무슨 뭐 저기 누구야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야. 우리는 다 DNA를 다르게 타고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나 똑같은 엄마가 키웠는데 왜 내 아들하고 내 딸은 그렇게 다른 거야. 그게 본성은 하나도 없고 내가 키운 대로만 키워진다라고 하면 걔네 둘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다르게 태어난 게 있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의 현대과학에서는 이게 이런 어떤 인지과학이라거나 인지심리학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빈석판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삼는 게 이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막 인종주의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걸 방어하는 거잖아요. 막 도킨스 일기 같은 막 안 된다고 막 너무 이상하다. 인간이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논쟁이 춘추 전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는 거고 어차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고 싶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제 당대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대의 논쟁은.
여기에 이제 6점 넘어갑니다. 시간은 11시 10분이 다 돼가고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맹자는 난 이 셋이 다 아니야. 나는 내가 주장하는 건 성선설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이 선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선설 하지만 사실 보면 이제 그 아까 고자에서 물과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쪽으로 터지면 뭐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맹자가 고자를 논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은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상하의 구분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성이 서남은 인성지 서냐, 뭐뭐와 같다, 수지 취하야,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맹자가 고자를 깼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자 말도 맞는 것 같고 맹자 말도 맞는 것 같죠. 그럼 고자 편을 드실래요? 맹자 편을 드실래요? 이게 아까 여러분이 이윤이 좋으세요? 유아이가 좋으세요? 하는 것처럼 저희 계속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자주를 자꾸 읽으면 주자는 맹자께서 이렇게 훌륭하셔서 고자를 한 방에 날렸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있거든요. 뭐 너무나 고자가 뭐 깨갱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맹자가 이야기한. 네. 그런데 굳이 더 찾아보면 이제 천자, 이제 하늘이 준 이게 벼슬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천작, 이게 유천작자 하며, 유인작자니, 그러니까 천작이 있고 인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작은 뭐, 뭐 이런 거죠. 공경, 대부, 이런 벼슬이 인작인데, 천작이 뭐냐면, 실제 그런 어떤 성선, 인의와 충실을 행하고 선을 즐거워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않는 원래 하늘이 준 그런 어떤 벼슬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투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심상 15장에 이제 그 양지 양면이 있죠. 이걸 합치면 양심이죠, 양심에.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명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심이다. 다 본투비라는 거예요. 본유적인 도덕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맹자한테 와서는 인이다. 그러면서 왜 리를 말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대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자에서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강연에서 이 얘기를 거의 대폭 뺐어요. 저는 이거 하나가 하나의 테마가 된다고 생각해요. 맹자가 생각했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게 정의가 지금 시대적 화두니까 우리가 하도 이 신자유주의 세상이 난리 법석이니까 정의, 공정성, 또 혹은 몫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 이게 뭐 하여간 이런 게 엄청난 화두잖아요. 맹자는 정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는 이제 옳을 의, 마땅할 의, 그래서 마땅하다는 것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의는 의야, 의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땅하다, 그러니까 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주자한테 가면 소의연과 소당연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길이야, 이게. 원래 그런 이치가 그러기 때문에 걔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예. 약간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당근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행위 규범과 관련된 것일 거고, 이건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무엇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자, 우리가 마땅하다. 뭐, 밥은 마땅히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밥과의 관계인 거고, 뭐 내가 길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마땅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고자는 계속해서 이 의가, 이는 당연히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이 안에,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에. 예, 안에 있는 건데, 인간의 안에. 그런, 예. 그런데 의는 고작 이렇게 말하고, 바깥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6쪽에 이는 안에 있고 의는 바깥에 있다. 이게 이제 인내의 외대, 인내의 내인데, 이것은 그가 어른이기에 내가 그를 모시는 것이지 어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모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공경하는 건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맹자가 그게 말이 되냐? 나이가 많은 게 의냐?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는 게 의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이번에 설득력이 있으세요? 네. 맹자. 그래서 무슨 진나라 불고기와 무슨 불고기야. 약간 불고기가 맛있는 게 그 불고기 때문에 불고기가 맛있는 게 네 입에서 네 입맛이 맛있게 느끼는 거냐. 약간 그 불고기 아시죠? 맹자 읽으신 분. 그러면 또 우리 주자께서는 이것 봐라, 맹자가 또 고자를 꺾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맹자한테는 이게 이 인이, 그러니까 논어에도 인도 나오고 의도 나오고 예도 나오고 지도 나와요. 이게 다 나오지만 맹자 같은 그런 담론 지형 속에 공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이 예지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란 무엇이냐? 인이란 이게 성인데, 이게 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선으로. 이게 맹자인데, 내가 아까 쉬는데 계속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써서 그렇군요. 성선인데, 이 성선을 말을 바꾸면 인이 예지란 말이에요. 이게 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이 예지를 타고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예하고 지는 없어요. 예하고 지의 그 논의는 없는데, 저는 지는 몰라도 예는 똑같이 아마 이런 논쟁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바깥에 있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거냐. 이렇게 보면 의하고 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의할 때 의는 여기 사람 인자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의할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의를 지키려면 예의를 지키는 상대가 어떤 조건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어떤 예의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의의 기초가 바깥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처럼 그게 바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맹자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뭐 흰말의 흰색과 모의 흰색이 똑같으냐 뭐 이제 하여간 그런 거 다 뺐어요, 제가 복잡할까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엄청 맹자가 디펜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쪽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의 철학자 맹자, 본성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이 선하냐를 어떻게 아느냐, 인간은 어떻게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칸트가 생각하기 위해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책을 썼는데, 우리 맹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굉장히 경험적인 논증을 해요. 이게 귀납적인 논증을 하는데, 그게 네 마음을 보라는 거야, 마음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선 논증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자, 네가 너한테 불인 인지심이 있다는 거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마음은 너한테 있지 누구한테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나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인 인지심의 예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불인기 곡속. 자, 이 곡속장 제가 첫날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내 사지로 끌려가는 소울음을 참아 듣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곡속이 막 사지로 끌려가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제 선왕과 왕도 정치에 대해 문답하는 부분에서 인정의 출발이 불인지심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상유자 예의불식이라고 있거든요. 예. 자, 이 상은 이마예요. 이마에 이제 자는 땀이고, 얘는 차마 똑바로 정면 응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비껴보는 건데, 그리고 이런 불인지심은 묵자학파인 이지와 제자 서벽을 통해서 이제 이지가 맹자를 이제 신견하겠다고 하니까 맹자가 안 만나줘요. 왜냐, 묵자학파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묵자가 맹자의 맹자의 예 중에서 특히 삼년상을 이제 후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호화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유틸리티, 공리의 관점에서 소박한 장르를 주장했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실제 나왔던 건 뭐냐면, 내 죽은 자를 장례 치르지 않고 구덩이에 버렸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살쾡이 팔이 등이 꼬여서 부모의 시신을 파먹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마에 막 식은땀이 흐르고 차마 그 시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앞에 불인기 곡석도 소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옆에서 누가 넌 네 부모를 장례도 안 치르고 그렇게 버렸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옆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식은땀이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논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거는 그냥 그걸 봤을 때 인간이 차마 진짜 어떤 마음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야. 이게 인간이 어떻게 내가 부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출척 측은지심인 거죠. 공손주상 6장에 와서는 소를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짐승이 뜯어먹고 부모의 시신을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에 이어 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이게 출척 측은지심이고 유자입정이라고 우리가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 여기에 사단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사단장이라고 부르는데 공손주 상태 6장을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논증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 부모한테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안 하면 뭐 미움을 받거나 그걸 하면 뭐 박수를 받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몰라. 뭐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뭐 100번은 그 후회를 했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도 후회를 해요. 우리가 계속 인간이 훌륭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도대체 이거 내 부모도 뭐 보살피지 못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거나 뭐 하여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어떤 순간에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모두가 똑같이 다 그걸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 그런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서양 논리학으로 이게 딱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선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거 조금 더 출척 추근지심 그 사단장을 읽어보면 인간에게는 모두 이렇게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측은지심이기도 하고, 측은지심을 풀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똑같은 걸 이렇게 못하네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그다음 12지심이네요. 12지심. 예. 12지심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할 때 이 선이 인의예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마음에 그 씨가 뿌려져 있다는 거야, 이게 본성이. 그리고 그 마음에 싹이 이만큼 있다는 거야, 이게 측은지심. 이거는 내 마음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자 측은지심은 인지단어예요. 수호지심의 숫자는 자기 약간 부끄러운 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뭔가를 남이 보든 안 보든, 뭔가 어떤 좀 꺼름직한 짓을 했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부끄러운 마음, 남들이 보랬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 이게, 그게 의지 다녀요. 그 다음에 사양하는 마음은 예지 다녀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지 다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 못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은 이 사단의 마음을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자상 6장 7장에서 계속 논증됩니다. 자, 8쪽 한번 봅시다. 네. 측은지심은 인계유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인의예지는 인간이 본래 모두가 인계, 이게 모두 다 모두 everyone, everyone, 뭐 영화에 이런 거 패러디할 만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만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성인은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이고 일반인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인과 일반인이 이때 먼저 깨닫는 자, 이윤이 선각, 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맹자가 이윤을 선각자다, 선지자다. 다만 먼저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나중에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과 인간은 여기에서 시간의 선우라거나 이런 거가 있을 따름이지 본질적인 위계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도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걸 끝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성인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한 가닥 깨달음 얻을까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성인과 나는 성인이여
동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인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맹자가 갖고 있는 급진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역성혁명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게 이 신성론과 관련해서 성인과 내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점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이게 나와 성인은, 이게 이제 본문을 이래요. 동류의 인간으로 동일한 사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또 논증하냐면요. 이번에는 신발 만드는 사람을 갖고 논증해요.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제가 봄날이 발이 크다는 건 알아요. 근데 봄날에 이거를 재지 않아도 우리는 봄날에 신발을 내가 만든다라고 할 때 적당히 이게 250 전후로 만들지 삼태기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나 내가 모두 지니고 있는 보편적 마음을 우리는 리라거나 의라고 부른다. 성인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번에 선지자들. 성인은 다만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맹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도통으로 보면 맹자가 이제 정자, 주자, 이 성리학으로 이제 갔는데, 이 정자, 주자가, 이제 특히 주자가 맹자의 성선설을 아주 복잡하게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양명이 어려워. 이러지 마. 양명이 다시 맹자를 리바이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명은 이제 마음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한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리고 또 양명의 태제 중에 하나가 만가성인이잖아요.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마음만 닦으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명으로 오면, 양명은 심학인데 양명으로 오면 거의 불교와 대승불교와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도 다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을 담는 거. 그렇게 해서 해탈하는 거, 이거랑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